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여수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열렸던 여수 엑스포와 그때쯤 발표된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이후 여수는 관광지로서 그야말로 떡상을 했는데요. 당시 엑스포를 앞두고 2011년에 여수 엑스포역까지 오가는 KTX도 개통이 되며 서울 용산에서 여수까지 약 3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 요건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후 여수는 2017년 연간 관광객 1,500만 명 이상으로 국내 관광지 중에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 관광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여수가 이렇게 관광지로 인기를 끌자 등장한 것이 여수 밤바다를 테마로 한 포차거리인 낭만포차였죠. 하지만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장소가 이전되기도 했는데 최근 근황은 어떤지 오랜만에 직접 방문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수 낭만포차는 2016년 종포해양공원, 여수구항해양공원이라고도 불리는 인근 도로에서 이동식 점포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도입 취지가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 및 사회적 약자 등 취약 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마련으로 그 취지도 좋았고 여수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컨셉으로 초창기에는 획일화된 돌문어 삼업 등의 안주가 아닌 포차마다 다른 안주를 내세우며 굉장한 성공을 거뒀는데요. 당시 성공한 상인들은 이때 번 돈으로 이순신 광장과 종화동을 중심으로 삼합집과 횟집 등을 차리며 그동안 발전이 더뎠던 여수 종화동 인근은 이제 번화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낭만포차는 시간이 지나며 여수만의 특색과 희소 가치가 있는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여수 관광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선박들로 가득하고 등대가 비추는 여수 밤바다는 그만의 운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닷가에 자리 잡은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 잔 기울인다면 그것만으로도 낭만적인 풍경이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는데요. 여수 낭만포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초기 3년간은 여수 중앙동 종포해양공원에서 운영되었는데 이곳은 이순신 광장부터 이어지는 해양공원 부지로 해안가를 따라 공원 부지가 넓은 데다 지도로 확인할 수 있듯이 장군도와 돌산대교가 마주보여 여수 방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당시에는 버스킹 공연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다양한 구경을 하며 낭만포차 거리에서 식사와 술을 즐기는 컨셉이었기에 포장마차마다 자리가 없어서 앉지를 못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성공이 독이 되었던 걸까요? 낭만포차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마는데요. 우선 상인들의 불법적인 테이블 확장과 관광객들의 주차, 소음 문제로 주변의 주민들과 트러블이 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관광객 수요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주변 정비가 덜 되었는데도 많은 인파가 몰리며 발생한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탕 해먹으려 바가지를 씌운 일부 상인들의 운영이었습니다. 저는 초창기 낭만포차 시절에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너무도 형편없는 음식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크게 실망하고 다신 방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망한 관광객이 저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논란이 지속되자 여수시는 낭만포차의 위치 및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가지가 좀 근절되었을까요? 지난 연휴를 이용해 여수에 놀러간 김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현재 여수 낭만포차의 위치는 여수시 종화동 하멜로 102로 나오는데요. 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된 것으로 여수시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원래 낭만포차가 있었던 종포해양공원에서 오른쪽으로 대략 1km 정도 떨어진 여수해양 케이블카가 위로 다니는 거북선대교 아래입니다. 제가 밤 9시쯤 방문했는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둘러보니 포차거리 시작 지점에 있는 돌문어 빵집에 많은 분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요. 연휴라서 역시나 많은 분들이 방문한 건가 싶었지만 거리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실내 포차 안에 자리 잡아 이미 술을 한잔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제법 보였습니다. 포장마차뿐 아니라 건물에 입주한 실내 낭만포차가 44호, 18호, 99호 등의 번호를 달고 쭉 입점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현재의 낭만포차는 아니고요. 여수시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공식적인 낭만포차는 거북선대교 하부공간 광장에 운영되는 포장마차들이며 운영자 현황 18곳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도보로 이동하면서 살펴보니 실내 포차들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정작 여수시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거북선 대교 아래 진짜 낭만 포차 쪽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요. 포장마차 안쪽을 둘러봐도 한 테이블만 앉아 있거나 아예 손님이 없는 곳들도 있어서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총 18개의 포장마차 중에 아예 문을 안 열고 닫혀 있는 포차들도 꽤 보였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수시 운영 정책을 확인해 보면 여수 낭만 포차는 1년 계약을 통해 3월에 입주해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방문한 1월 말은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여름철보다는 관광객이 떨어지는 시기이기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앞서 살펴봤듯이 도로변에 있는 실내 포차 쪽에는 사람들이 거의 가득 찼던 것을 감안하면 다리 밑에 진짜 낭만 포차들의 상황은 너무 암울해 보였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거북선 대교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버스킹을 하는 종포해양공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애시당초 바닷가의 공연과 함께 즐기던 낭만 포차의 분위기가 사라지며 그 인기가 점차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방문해보니 예전의 종포해양공원처럼 바다를 바라보며 포장마차가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것이 아닌 다리 밑에 포장마차들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어서 여수 밤바다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위를 바라보면 차들이 다니는 다리 교각이 보여서 전혀 낭만스럽지가 못했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분위기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낭만포차가 이전한 이후에도 바가지 가격과 음식의 질에 대한 불만은 여전했는데 1년 단위 운영이다 보니 한철 장사로 벌자는 심리를 가진 일부 상인들이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돈 벌면 되라는 생각으로 비싸게 팔고 낭만포차 전체의 이미지를 망쳐버린 겁니다. 게다가 포장마차의 위치가 다리 밑이다 보니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여수시청에서 장사 금지 공문을 보내 영업이 중지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관광객이 방문했다가 헛걸음을 하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 상황이 될 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는 관광객들이 인근 거리에 쾌적하게 자리 잡은 실내 낭만 포차들로 가는 것도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겹쳐 거북선대교 아래에 자리 잡은 진짜 낭만 포차는 망해버린 분위기였는데요. 실제 해마다 매출도 계속 줄어들어 2023년 한 해 매출은 2022년도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추첨하는 18곳의 포차에 현재 운영 중인 가게들도 응모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재추첨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재당첨될 확률도 크지 않기 때문이겠지만 생각보다 수익이 적어서인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결국 여수 낭만포차는 초창기 종포해양공원에서 운영하던 분들만 돈을 벌었던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근의 유명 돌문어 삼합집은 대부분 여수 낭만포차거리 출신들이 많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낭만포차 땡땡번 간판도 당시 종포해양공원에서 장사했던 위치 번호라고 하는데요. 결국 앞서 봤던 44번, 99번 등의 낭만포차들은 거북선 대교로 이전되기 전 초창기 운영자들 중에 일부인 겁니다. 암튼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음식들이 과거와 달리 잘 나오는지 함께 간 일행들과 먹으러 들어가 봤습니다. 판매 중인 메뉴가 대동소이해서 서비스 안주들을 추가로 준다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아 봤는데요. 여수 낭만 포차거리에서 가장 성공한 메뉴는 단언코 돌문어 삼합입니다. 돌문어 삼합은 원래 제주도에서 시작된 음식이지만 여수 낭만 포차에서 인기를 끌며 이제는 여수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이제 포차거리의 모든 가게에서 돌문어 삼합을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안주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초 낭만포차의 취지는 다양한 음식으로 지역의 맛을 알리는 것이었지만 메뉴가 비슷해져 버린 이유는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낭만포차 하면 돌문어 삼합이 떠오르는 인기 메뉴가 되어 상인들이 모험을 하지 않고 안전한 선택을 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주변 테이블을 둘러봐도 하나같이 돌문어 삼합에 볶음밥까지 볶아서 안주로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4명이 방문을 해서 돌문어 삼합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 세트 메뉴를 주문했는데요. 단품 기준으로 5만 원인 돌문어 삼합 중짜와 4만 원에 10마리가 나오는 딱새우, 그리고 3만 5천 원의 낙지 탕탕이가 합계 금액 12만 5천 원인 것을 밤바다 세트라는 이름으로 11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지 물가임을 감안하더라도 분명 꽤 비싼 가격인데요. 그럼 음식의 퀄리티는 어떨까요? 주문한 음식 중에 그래도 대표 메뉴답게
돌문어 삼합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큼직한 문어에 전복 맛도 괜찮았는데요. 하지만 딱새우와 낙지탕탕이는 양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서비스 안주로 매장 앞에 안내되어 있던 4가지 메뉴도 사실 특별할 건 없었는데요. 소량의 김치전과 낙지 호롱이 꼬치 2개가 나왔고요. 낙지 탕탕이를 주문했기에 대신 소주 한 병 서비스를 주셨고, 홍합국은 떨어졌다며 바지락국이 나왔습니다. 뭔가 국물이 아쉬워서 해물라면을 추가로 주문했는데요. 가격이 15,000원으로 상당히 비싸지만 그래도 해물은 제법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문했을 때 1만 원에 꽃게다리 2개 들어있던 거에 비하면 퀄리티는 좋아졌지만 역시나 비싼 가격이네요. 그래도 음식이 나오는 건 많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예전 초창기에 방문해 삼합을 시켰을 때 배달 음식처럼 플라스틱 용기에 대충 담아서 나왔던 모습에 워낙 충격을 받아서 제 기대치가 낮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소주가 있는데요. 여수 낭만 포차거리가 인기를 끌면서 기존 제품의 표지만 바꾼 것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하이트 진로의 참이슬을 바꾼 여수 낭만 이슬입니다. 여수에 사는 지인이 이날 동행했는데 실제 여수 주민들은 이곳 낭만 포차를 잘 찾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전같이 버스킹이나 볼거리도 없고 그냥 음식 파는 거리가 되어버린 낭만 포차에서 굳이 다른 음식점들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낭만 포차 거리는 관광객들로 유지되는 구조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여수 관광객 수는 예전만 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여수 관광객 트래픽 변화 추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수 엑스포가 열리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고의 호황을 누리다 코로나 시기 급감하고 현재까지도 회복에 더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관광지 선호도 조사에서도 2024년 기준 8위까지 하락한 지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데에는 낭만 포차를 비롯한 바가지 논란으로 여수의 도시 이미지가 망가져 버린 부분도 분명히 있기에 관광객 호구 잡아서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여수는 돌문어 삼합 외에도 갓김치, 게장 등 로컬 맛집이 질비한 곳이기에 여행지로서 충분히 매력이 있는 곳이지만 반짝 인기에 취해 과도한 상술이 넘쳐났던 것 같아 아쉽네요. 여수는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부분을 재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과거의 인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낭만포차도 분명 여수 밤바다만의 운치를 가진 곳으로 매력이 있기에 운영의 개선으로 다시 활력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